안녕하세요. 자유 유튜브입니다. 오늘은 미국과 이란의 설전, 유조선 피격과 음모론이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제가 미국에 의한 번영의 시대, 그 몫은 누구에게 돌아가나라는 부제를 달아놨는데요. 자, 이 사건이 왜 미국에 의한 번영의 시대와 연결되는지 영상을 통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영상을 감상하시기 전에 좋아요 버튼과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먼저 과거 영상 한번 복습해 보겠습니다. 자, 제가 과거에 미국 대 중국 러시아 금전쟁의 내막이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달러에 대한 도전이라는 부제를 달아놨었는데요. 달러 패권에 도전하고 있는 중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은 사실 이 무역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 걸쳐서 중국 죽이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중국은 이란산 원유를 수입 결제하면서 위안화를 사용하기로 했었고, 자, 이것은 바로 달러 중심의 세계 무역 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이 됩니다. 자, 이 달러 중심이라는 것은 1975년 사우디와 미국의 키신저 밀약 이후로 원유 결제에 있어서는 달러만 사용하게 됐습니다. 그것이 바로 페트로달러 시대의 개막이라고 하는데요. 금태환 중지 이후에 달러 패권이 확실하게 자리 잡게 되는 게 키신저 밀약입니다. 자, 그런데 지난 40년간 이어오던 이런 페트로달러 시대를 중국이 이란과 협력을 해서 흠집을 내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도 나쁜 놈이지만 이란도 마찬가지로 나쁜 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중국 죽이기와 더불어서 이란 죽이기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것이죠. 현재 지금 미국의 이란에 대한 제재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핵무기를 명분으로 이란 제재에 들어갔지만 사실상 미국이 작심하고 이란 경제를 박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군사행동까지 나오나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은 왜 미국이 이란을 이렇게 죽이려고 하는가? 자, 이란은 세계 4위의 원유 매장량을 가지고 있고 천연가스도 세계 2위의 매장량을 가지고 있는 등 풍부한 나라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 있어서는 가장 쓸만한 친중 반미 국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란과 중국이 협력을 해서 석유 결제를 할 때 위안화를 사용하는 등 적극적으로 달러 패권에 도전할 수도 있는 것이죠. 당연히 이런 이란의 고립은 중국에 타격을 줄 수가 있겠죠. 중국이 이란을 적극적으로 후원하면서 미국에 대항하도록 밀어줬는데, 자, 이런 이란이 완전히 죽어버리면은 결국에는 모든 칼끝은 중국을 향하게 될 겁니다. 자, 이런 미국의 이란에 대한 강력한 제재, 그 핵심은 바로 원유 수출의 전면 금지입니다. 자, 이란의 경우 원유 수출을 통해 가지고 막대한 돈을 벌어들이는데 그런 돈을 벌어들일 수 없는 것이고, 또한 이렇게 수출을 금지함으로써 앞서 이야기했듯이 중국과 이란 사이에 결탁된 페트로 위안 체제를 완전하게 붕괴시키는 것이죠. 자, 미국 입장에서는 이란과 중국의 원유 수출을 매개로 한 달러 패권의 도전이 상당히 불쾌하고 이것을 반드시 없애고 싹을 잘라내야만 달러 패권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같은 상황에서 우리는 이렇게 두 가지 포인트를 한번 짚어봐야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지금 호르무즈 해협 유조선이 최근에 또 피격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음모론이라고 제가 제목을 붙였습니다. 자, 그러면은 왜 이 유조선 피격과 음모론이라고 제가 이름을 지었느냐? 우리는 그 배경과 향후 영향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최근에 오만만에서 발생한 유조선 피격을 두고 설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미국과 이란의 서로에 대한 비난인데요. 자, 미국 측은 이란이 공격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자, 이란의 경우에는 불안을 조성하려는 CIA의 공작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미국 입장에서는 이란이 공격했다고 말하면서 이란에 대한 국제적 비난과 동시에 나중에 이란을 군사적으로 제압하기 위한 명분을 만드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자, 이란 입장에서는 미국이 의도적으로 사건을 꾸미고 불안을 조성하고 있다. 그래서 도덕적이지 못하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미국을 비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하지만 미국에 이어서 우방국인 영국도 이란을 비난하고 있고 중국과 EU는 자제를 촉구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지금 국제사회의 화살은 이란으로 향하고 있다. 자, 우리가 이렇게 보면 되고요. 특히 최근에 일본이 나서서 미국과 이란을 중재하려고 하고 있는데, 자, 이런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결국에는 미국은 이란과 중재할 마음이 없는 겁니다. 자, 왜? 이란을 중재해봐야 미국에 득되는 게 없고 오히려 이렇게 중재를 했을 때 가장 득을 보는 나라는 중국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왜 음모론이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하느냐? 자, 이 음모론은 사실 이 이란의 그 미국에 의한 CIA 공작일 것이다 라는 데 기인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결국에는 이렇게 유조선의 피격됨으로 인해서 가장 피해를 보는 나라는 이란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 가장 득을 보는 나라는 미국이 되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 이란이 물론 이란이 공격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이란이 이 유조선을 공격해서 자기들이 남는 게 없습니다. 사실 자기들한테 득되는 게 크게 없다는 말이죠. 자, 근데 이란 입장에서는 이 유조선 공격으로 인해서 국제사회가 자신들을 비난할 것이고, 이것이 미국이 자신들에 대한 군사 행동을 하는데 명분이 될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란 제재, 이란 봉쇄에 대한 또 다른 강력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이유가 되기 때문에 이란으로서는 상당히 불리한 사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전 세계는 다 이란을 비난하고 있죠. 자, 이렇게 그래서 이란이 했다, 미국이 했다 그런 걸 떠나서 미국이 이란이 이런 행동을 하도록 유도를 했거나 아니면 그렇게 좀 시나리오를 짜고 작업에 들어가지 않았나, 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처럼 자, 이번 유조선 피격은 미국에게는 상당히 득이 될 만한 사건이었고 이란에게는 상당히 불리해지는 사건일 수밖에 없다. 자, 이런 이야기를 해드리는데요. 자, 그렇다면은 우리는 누가 이 사건을 벌였나, 거기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왜 이 사건이 미국에게 상당히 득이 되는 사건인지를 면밀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자, 일단 누구 말이 진짜든 간에 결과가 중요한 겁니다. 진위 여부를 따지는 것보다는 이 결과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좀 더 집중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오만만 피격이 불러올 결과와 미래라고 제가 적어놨는데요. 자, 결국에는 이 오만만 피격으로 인해서 이란에 대한 제재는 더 강력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와 반비례해서 중국의 입지는 점점 더 약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왜냐? 이란과 중국은 상당히 긴밀한 협력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 국제사회는 이란에 대한 비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란의 입지는 점점 더 작아질 것이고 제재는 강력해질 것이다. 심지어는 미국이 군사작전을 할 수 있는 명분까지 제공했다. 자,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거고요. 자, 그래서 국제사회에서 이런 이란 제거는 가장 긴밀한 관계를 유지 중인 중국이 가장 손해를 볼 것이다. 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것은 중국의 입지 약화로 연결되는데요. 자, 중국은 이란과 협력을 해서 달러 패권에 도전하는 페트로위안화 전략을 쓰고 있었습니다. 자, 그렇지만 이제 그 모든 것이 다 무너지게 된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로 반미 친중 국가에 대한 응징이 지속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터키가 나가떨어졌고 베네수엘라도 이미 망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러시아는 이미 옛날에 이빨 빠진 호랑이가 됐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국은 반미 친중 국가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응징을 지속하고 있는데, 자, 이번 타겟은 바로 이란이고, 자, 이란이 쓰러지고 나면은 그 칼끝은 중국 또는 또 다른 나라들로 향하게 되겠죠. 자, 그러면서 이란 제재와 중동 지역의 불안이 증가했다. 자,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미국이 이란 제재를 하면서 강력히 비난하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자, 이란 제재의 명분이 또 하나 생겼다는 것이고 적극적으로 원유 수출을 금지시킨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원유 수출을 금지시킨다는 것은 이란을 말려 죽이는 것과 관련이 있고 바로 중국과도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국제유가가 들썩이고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 그래프를 보시면 지금 국제유가가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다가 지금 12일, 13일 사이를 기점으로 지금 국제유가가 다시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중동 정세가 불안해지면서 국제유가가 상승할 것이다. 자, 이런 전망이 많은데요. 자, 이렇게 국제유가가 상승함으로써 미국이 가장 큰 이득을 보고 있고, 그리고 미국으로서는 지금 시기에 완전한 석유 패권을 잡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왜 석유 패권을 잡을 수 있는 기회가 된 것이냐? 미국에서 지금 대량으로 생산되고 있는 셰일 오일은 손익분기점이 $50로 알려져 있습니다. 기술 개발과 대량 생산으로 인해서 지금은 단가가 더 낮아질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손익분기점은 $50로 인식이 되고 있죠. 자, 그러면은 최근에 국제유가가 지속적으로 떨어지면서 $50 근방까지 갔다가 지금 다시 반등을 하고 있는데요. 자, 이렇게 국제유가가 $50 위에서 지속적으로 유지가 된다면 가장 큰 이득을 보는 곳은 바로 미국의 셰일 오일 업체들이겠죠. 물론 이것은 미국 경제와도 연관이 됩니다. 자, 미국은 현재 세계 1위의 원유 생산 국가입니다. 수출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죠. 자, 이런 중동 불안으로 인해서 국제유가가 상승을 하는데요. 베네수엘라는 이미 사망을 했기 때문에 자, 이런 수혜를 받지 못하고 최대 수혜는 지금 미국이 받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우리가 음모론을 한번 생각해 볼 때 그 유조선 피격으로 인해서 중동 정세가 불안해지고 국제유가가 상승한다. 자, 여기에서 가장 이득을 보는 나라는 미국이고 가장 손해보는 나라는 이란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원유 가격의 변화를 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원유 가격이라는 것은 이 오일 판매에만 유용한 것이 아니라 바로 글로벌 인플레이션을 좌지우지하는 것이 바로 원유 가격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글로벌 경제 발전에 있어서 원유 가격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는 점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왜 원유 가격이 중요하고 왜 국제유가 가격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것이 중요한가? 원유 가격이 너무 낮으면은 인플레이션이 일어날 여지가 별로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일어나지 않아서 경기 침체가 오랫동안 지속되거나 경기 침체가 유발된다는 것이죠. 자, 반대로 너무 높은 원유 가격이 형성되면은 경기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은 상황에서 물가 상승으로 인해서 오히려 경제가 망하는 그런 방향으로 흘러간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글로벌 호황을 위해서 이제 국제유가가 55에서 80달러 사이로 자 이런 가격을 미국이 유도를 해서 안정적으로 이끌어 나갈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 이렇게 국제유가가 55에서 80달러 선에서 유지가 된다면은 미국 셰일 오일 업체들의 수익성이 상승한다는 측면에서 미국에게 이득이고요. 또한 안정적 가격으로 원유 수급이 원활하게 진행된다면은 적절한 수준의 인플레이션이 유도될 수 있는 겁니다. 즉 국가가 경제 정책을 세우고 부양책을 쓸 때 국제유가의 안정으로 인해서 그런 경제 정책을 쓰기가 좀 더 수월하다는 것이죠. 이것은 글로벌 호황, 즉 골디락스를 위한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미국에 의한 전 세계의 번영이라는 타이틀을 한번 잡아봤습니다. 산업화 시대 이후에 석유는 글로벌 경제에 막강한 영향력을 미치는 원자재로 역할을 해왔습니다. 가격이 너무 낮아도 안 되고 너무 높아도 안 되는 그런 원자재인데요. 왜냐하면은 세계 경제에 세계 물가에 미치는 영향력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가격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그동안 중동의 정치적 불안으로 인해서 원유 수급이 불확실성이 있었고 이 가격 변동성이 높았다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미국이 전면에 나서면서 지금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있고요. 이미 베네수엘라가 사망을 했고 이제 이란도 사망 직전까지 왔습니다. 자, 전통적인 미국의 우방국인 사우디와 미국이 손을 잡고 석유 시장을 안정화시킨다면은 세계 경제의 물가가 안정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초석을 마련하는 거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미국에 의한 지구의 번영이 시작되는 초석이다. 자,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 미국은 편가르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미국의 편가르기가 지속되고 있다고 했고 우리나라의 선택이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자, 미국은 그래도 오랫동안 우방국이었던 우리나라에게 지속적으로 우리나라에게 선택의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자 6월 15일자 뉴스 기사인데요. 자, 미국 국무부가 한국에 화웨이를 쓰면은 민감한 정보 공유를 안 한다고 우회적으로 지금 화웨이를 쓰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화웨이를 안 쓰는 것, 그것이 바로 미국 편에 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미 국무부에서도 지금 간접적으로 한국에게 빨리 미국의 품으로 와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미 일본, 영국, 호주, 멕시코, 인도, EU 등은 미국 쪽에 줄을 섰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직 어중간한 태도를 취하고 있죠. 중국과 손을 잡은 나라들은 베네수엘라, 이란, 터키, 러시아 등입니다. 자, 이런 국가들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하나하나씩 국제사회에서 제거되고 있습니다. 자, 덧붙여서 자, 한국 정부와 청와대 우유부단함, 바로 이 책임 떠넘기기가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기업들도 이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는데요. 청와대가 화웨이 대응, 기업들이 알아서 하라고 책임을 떠넘겼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투자자의 입장에서 본다면 우리나라 개별 기업에 투자하는 데서 상당히 조심해야 될 것입니다. 기업들이 어떤 포지션을 취하느냐에 따라서 기업의 운명이 많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나중에 한번 영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항상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